공법 회사나 뭐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 안전을 생각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법을 만들고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과감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 현황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여기서 지금 사고가 난 그냥 포천 방향 그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불량 상세 현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곡선인데 곡선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야? 그다음에 사교인데 스큐가 얼마야? 이런 것들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스큐가 써 있는데 곡선 반경은 4천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상당히 큰 여기가 지금 설계 속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설계 속도가 높은 속도다 보니까 R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곡선은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 선형이 무너진 교량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입니다. 1%. 그러니까 100m 가면 1m는 그쪽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횡단경사가 있는데 횡단경사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쓰러지면서 넘어졌는데 그쪽이 좀 높아요. 여기도 2%이기 때문에 거도 하나 사이에서 한 50mm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어디가? 그 다음에 거도 형식은 뭐 고도에서 나온 대로 DR 고도고, 그 다음에 받침 형식이 마찰 진자형 면직 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된 형태인데, 그 다음에 거도 가설 방식은 빔런처라고 하고요. 빔런처는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장원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 중량이 370톤. 런칭 거더의 무게 전체 무게가 370톤이고요. 가설 경과는 60m짜리를 가설할 수 있고, 인양 중량 200톤까지 이제 인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도 공급 방식은 뭐 측면에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공급하기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뒤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설 방향은 무너진 쪽에서 터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종점에서 시점 방향으로 가설을 하고, 나오다가 마지막 스판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도면을 제가 직접 저기 한 건 아니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캐드로 그려본 겁니다. 그게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곡선이 먹었어요. 곡선이 먹었고 보라색이 거더입니다. 여기 하늘색이 거더고요. 거더가 6개가 있고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이쪽이 높아요. 2%이기 때문에 이게 한 2.7m 정도 되면은 여기 한 540mm, 여기보다 여기가 540mm 높고 거더 3개 건너가면은 약 150mm 정도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좀 길쭉하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는 게 저기 런칭 거더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아마 요 상태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공개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형상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거더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거더 지지 상태를 썼습니다. 그냥 동그란 데 뭐가 올라가 있는 거랑 평평한 데 올라가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더 지지 상태, 받침. 교량에는 이제 거더 밑에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의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원래는 가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구 받침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받침으로 해서 지지를 한 상태에서 다 만들어지면 그걸 잭다운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켰는데 요즘에는 좀 안 되는 현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지되겠죠. 그 다음에 거더의 처진차에 의한 수평력.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생기잖아요. 기울기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지려는 힘이 생기고 그게 이제 수평력으로 행동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횡망곡. 거더가 이렇게 휘어있으면 아무래도 혼자 있어도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쉬운 거더 사고 때는 이제 그런 현상, 횡망곡 때문에 이제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겼다고 이제 사고조사 보고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상태. 아예 거더를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내려놨다. 시흥 사고 때도 이 거더를 드는 지지점을 이렇게 약간 편측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더를 들었을 때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심하중. 아까 이제 거더를 밟고 런처가 거더를 밟고 다니는데 거더를 밟는데 거더의 정가운데를 밟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 편심이 생기게 밟으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런 하중,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온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받침이 어떻게 거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시키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걷어 전도에 저항하는 요소는 가받침. 아까 저 위에 있는 가받침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뭘 받치고 어떻게 받쳤느냐. 이번 사고 때는 쉬운 사고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스크류잭 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스크류잭. 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받침은 가운데 있거든요. 걷어의 가운데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셨듯이 가운데 있는데 가받침은 요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설치합니다. 스크류잭이라는 걸 설치해서 가운데보다 아무튼 양쪽에 두 군데서 지지하면 잘 안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도 방지공, 와이어 로프 이런 거는 조금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보 철근도 어느 정도 전도 되려고 그러는데 철근이 이제 휘고 끊어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걷어 자중도 사실상 전도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얘가 무거우면 안 넘어가잖아요. 걷어 자중 자체도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